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함께합니다. 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. 시즌3 3학기 6교시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JYP 박재영입니다. 써니 이혜선입니다. 아들러 김지웅입니다. 자, 오늘은 아주 짧은 사연을 만나볼 텐데 닉네임, 나이, 성별 아무것도 안 써 보내셨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나이와 성별은 대충 추정해 보기로 하고 닉네임은 뭐 이렇게 저 방송국 같은 데서 많이 쓰는 가명 뭐 이런 네. 거 하나 좀 정해 보시죠. 전 국민이 다 아는 김미영 팀장. 김미영 팀장. 네. 김미영 님이 보내신 사연으로 네.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친정 식구와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인연을 끊고 싶은데 저희 딸아이에게 외갓집 친척이나 외할머니 등과의 관계를 제가 박탈하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. 딸아이는 6살이고 그동안 이모와 외할머니와 보낸 시간이 많아서인지 제가 친정과의 갈등으로 교류가 단절되면 궁금해하고 외갓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. 혼자서 외갓집에 갈 나이도 아니고 남편과 둘이 보내면 남편이 너무 힘들어합니다. 근데 저는 너무너무 친정에 가고 싶지 않고 딸아이가 외할머니를 보고파 할 때 어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몇 번이고 참아내며 만남을 이어갔지만 만날 때마다 제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항상 싸움이 일어납니다. 그동안의 분노로 이제 점점 만남이 시작된 후 다툼까지의 시간도 짧아지고 친정을 다녀온 후 며칠 동안은 억울하고 기가 차고 서운한 감정에 눈물이 흐르고 우울한 감정이 지속됩니다. 그래서 다신 보고 싶지 않고 저는 어른이고 제 의지로 단절하는 거지만 요즘 같은 핵가족 시대에 그나마 몇 안 되는 친척과의 관계를 제 아이에게서 박탈하는 건 아닌지 계속 고민이 됩니다. 제가 이렇게 친정과의 만남 후에 후유증도 크고 우울한데도 제 아이를 위해 아이와 친정 식구와의 만남의 기회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걸까요? 자, 근데 지금 친정 식구들하고 갈등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안 알려주셔가지고 네. 저희가 참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이 정도로 심하면 저는 네. 개인적으로 뭐 굳이 안 가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왜 굳이? 네, 그리고 혹시 좀 한동안 안 만나다가 생각나면 그때 한번 가든지 하면 되지. 네. 이제 자, 이건 뭐 정신과 의사가 특별히 잘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? 저는 뭐 이미 다 해주신 것 같아서 제 말에 공감. 네. JYP가 완전히 공감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. 게다가 아이가 6살. 네, 아이가 그동안 뭐 이모 외할머니와 보낸 시간이 그래도 좋았나 봐요, 아이에게는. 그러게요. 근데 그것 자체가 준 긍정적 영향은 이미 아이가 다 흡수를 했을 거고요. 네, 이제 다른 관계들로 그거를 돌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. 저희 아이가 이제 딱 7살, 6살이니까 제가 이맘때 아이들에 대한 느낌이 확실하게 있는데요. 네. 예, 정말 가까운 사이여도 네. 또 금방 시간 지나고 다른 관계가 만들어지면 그 관계로 또 금방 시간이 그럼. 돌아가요. 우리 저 책걸상 같이 하는 강양구 기자가 네네. 저번에 한 얘기 있잖아요. 뭐죠? 그 집은 아이가 이제 9살인가 그렇게 됐는데 그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네. 아빠가 얘기를 했대요. 네. 그랬더니 그 집 아들이 왜 꼭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냐고. 그래서 아니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뭐 좋고 뭐 네. 얘기를 한 거죠. 그랬더니 애가 아빠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 중에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? 그랬더니, 없어. 그때 친구들 중에 이름 생각나는 친구 있어? 없어. 근데 왜 나한테 그래?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애가 천재인데? 네. 이러고. YG 아들을 정신적으로 데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. 네, 7살 때 다른 관계 때 중요해 보이지만 그럼 지나간다. 저희 아이가 그 대여섯 살 때 네. 어린이집 다니면서 진짜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어요.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아버지 출장 때문에 하와이로 갔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가 끊기기 전에 그때 코로나 없을 때 저랑 와이프도 한번 그 휴가 때 네. 일부러 하와이에 간 김에 거기서 만났어요.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네. 둘이서 또 바닷가에서 엄청나게 재밌게 놀고 막 모래성 만들고 이러고 있었다가 네. 이제 한국 돌아왔으니까 다시 이제 관계가 끊겼죠. 네. 근데 몇 달 전에 축구 교실에 갔는데 우연히 만난 거예요. 오.
그 친구가 있는데 정말 충격적인 게 그 친구가 저희 아이를 전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. 아예 기억을 못 한다고요? 네, 아예 기억을 못 해요. 그렇게 놀았는데? 그렇게 놀았는데. 와. 근데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. 아이들은 그냥 그럴 수 있어요. 네. 이게 그러면은 외갓집 친척이어도 마찬가지다. 네, 그냥 그 좋은 기억, 그냥 아. 그런 감정, 그거에 약간만 남아있으면 되고, 그때 이미 분위기가 이 아이의 안정적인 성격을 형성하는데, 긍정적인 성격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줬다면 그 자양분 흡수했던 걸로 충분한 거지, 계속 그 관계를 끌고 나가야 될 필요 없고요.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뭐 또 가까운 친구, 혹은 새로운 취미생활 하나만 만들어줘도 아이가 이거 하자라고 분명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근데 이제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옛날 같은 시대가 아니고 이제 혈육 간에 이렇게 수도 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몇 안 되는 친척과의 관계를 다 박탈하는 게 과연 아유, 옳은 일인가. 옛날에 막 뭐 7남매 8남매 되던 시절에 그 많은 사촌들하고 다 친하게 지냈습니까? 그렇긴 해요. 뭐 네. 사실 명절날에만 보는 관계 별로 안 중요합니다. 저희 어머니 열째신데요. 열째라고요? 네, 저희 어머니 열째신데 그래서 제가 정말 사촌이 정말 많거든요. 네, 근데 지금 뭐 연락하고 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. 다들 사는 환경이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그쵸. 이러니까 네. 이런 거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근데 저는 역으로 이분 사연이 좀 더 풍부했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게 이걸 왜 이렇게 걱정하시는지가 사실 궁금해요. 역으로.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아니 안 그래도 돼라고 할 만한 문제를 이분께서 이렇게 걱정하는 게 그 딸을 너무 사랑하는 것 때문 아닐까요? 딸아이가 외할머니를 보고 싶어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.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부족한 게 없었으면 하는 엄마의 마음이지 않을까요? 글쎄요. 우리가 이제 뭐 그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이 우리 김미영 팀장님이 어렸을 때 딴집 그 아이들은 그러니까 다 친구들은 다 막 외갓집 갔다 와서 외할머니랑 놀았다 이런 자랑을 하는데 이분이 외할머니랑 뭐 놀아본 경험이 없는 거야. 뭐 일찍 돌아가셨든지 뭐 무슨 이유든지 간에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의 아이들은 꼭 외할머니에 얽힌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줘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러면 좀 약간 신경이 쓰일 수는 있겠죠. 아니면 반대로 딸이 그런 상황이 될까 봐. 친구들은 난 외할머니랑 가서 놀다 이렇게 했어. 뭐 이모랑 이렇게 놀았어라고 얘기하는데 나의 딸은 그런 얘기를 할 게 없으면 이미 많이 놀았다며. 이제 이 기억은 없어질 거잖아요. 안 없어져. 외할머니랑 논 기억은 그 친구는 왜 없어지냐면 여러 명이라서 없어지는 거예요. 외할머니, 친할머니 뭐 한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좋은 기억은 남아 그건 좀 남아 있을 있어요. 수 네. 있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저희가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죠. 괜찮아요라고 할 문제를 이렇게까지 고민하게 만드는 본인만의 요인이 뭐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스스로 고민해 보시고 그걸 알아차리게 되면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네, 그 며칠이나 친정 갔다 와서 며칠이나 억울하고 기가 차다고 하고 서운한 감정에 자꾸 눈물도 나고 우울하다고 하면 김미영님을 위해서라도 이 정도는 네. 네. 일단 뭐 영원히 관계를 끊자 이런 얘기는 아니더라도 당분간은 조금 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일단 분노가 계속 가라앉지 않고 그 시간도 짧아지고 있잖아요. 옛날에는 뭐 하루 이틀은 괜찮았는데 지금 만나 몇 시간 만에 싸운다거나 이러면 점점 사이가 나빠지고 있는 아니 거잖아요. 그리고 남편과 둘이 보내면 남편이 너무 힘들어한다. 실제로 이제 해봤다는 얘기잖아요. 그렇죠. 남편만 보냈다. 네. 아이가 정말로 외할머니 보고 싶다고 뭐 운다든지 때를 쓴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근데 나는 가기 싫고 그래서 남편 보고 야 네가 데리고 가서 잠깐 놀다 와라 뭐 했을 수도 있잖아요. 네네. 근데 그랬더니 당연히 남편도 힘들었을 그쵸.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최후의 방법은 남편이 데리고 가서 그 집에 애를 넣어. 그쵸. 그리고 남편은 나와. 남편도 나와. 그래서 한 뭐 서너 시간 있다가 올게요 이러고는 나가서 그냥 PC방 가서 놀다 오는 거지. 그런 방법도 있어. 그쵸. 6살이면 충분히 그러거든요. 가서 한 오후 3시쯤에 데려다가 놓고 좀 놀다가 저녁 먹이고 저녁 먹을 때 좀 올게요 이러고는 그래도 되는 거야. 사실 6살이면 그 집에 애 혼자 하루 자고 와도 돼요.
네, 그냥 너 할머니네 뭐 캠핑 가자 보고 싶으면은. 그래서 그냥 데려다 주고 아이는 올라가고 엄마는 그냥 그 다음날 데리러 가는 거예요. 이래도 사실 이모나 외할머니도 아이는 또 예뻐할 거거든요. 아이도 좋은 시간이고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. 저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 알려주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저는 이분께서 이렇게 힘들어하면서도 계속 갔던 것 자체가 이분도 역시 그 본인의 친정에 대해서 양가 감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끊어야 되는지 놓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는 되게 관계를 회복하는데 엄청나게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. 그냥 둘이 있으면 싸우는데 아이 있으면 아이에 관련된 대화만 하면서 좀 더 포근한 분위기를 느끼고 엄마와 이분의 엄마와 그리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이런 거에 대한 또 무의식적인 소망이 좀 약간 들어있지 않았을까? 그래서 계속 반복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럴 수 있겠네요. 네, 맞아요. 아무튼 뭐 지금 보내주신 짧은 사연만 가지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끊자 당분간. 그리고 네. 정말 아이가 강력하게 원하면 아이만 네, 보내서 잠시 놀게 하는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. 네. 왜 굳이 짧은 인생에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는 일을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. 친정하고 만난 뒤에 후유증이 크고 우울한데도 계속 친정 식구랑 만나야 되느냐. 본인은 만날 필요가 없다. 아이가 정 때를 쓰면 남편 시켜서 고깃집에 데려다주고 남편도 쏙 빠지고 나중에 델러만 가는 거 이렇게 하는 걸로 하시죠. 마찬가지로 시댁하고 이렇게 갈등이 많다. 안 가면 되는 거예요. 똑같잖아. 그러네요. 아니 시댁하고 계속 이렇게 막 남편이랑 시댁에 갈 때마다 이런 막 남편도 힘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안 가면 되잖아. 그럴 때는 우리가 쉽게 결정하잖아요. 그렇죠. 그 뭐 친정이라고 특별히 이렇게 맞아요. 그래도 친정인데라고 고민하냐고. 그러네. 그러니까 결국 맞네요. 가족도 그냥 대인관계의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 좀 약간 냉정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속편한 거죠. 아. 봐봐 남편이 본가에만 갔다 오면 이토록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한다. 그러면 와이프가 뭐라 그럴 거예요? 그냥 가지 마 당분간. 그럴 거 아니야. 똑같이 자기 케이스면 그냥 맞아요. 남의 문제가 되면 되게 심플한데 본인한테 그 적용을 잘 못 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남편분이 혹시 이 지금 방송을 들으실 것 같지는 않지만 들으신다면 적극적으로 야 그렇게 힘들면 당분간 가지 마라. 애는 내가 보여드릴게. 뭐 이렇게 먼저 얘기해주면 조금 더 속편할 것 같기도 하고. 그러네요. 그렇습니다. 아이고 오늘은 우리가 만들어드린 닉네임 김미영 팀장님 사연 만나봤습니다. 사연 보내실 분들은요? 네, 원하는 닉네임과 성별, 나이와 함께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으로 구체적인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고요. 사연 보내실 곳은 radio@doc.co.kr입니다.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.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.